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가 거짓말을 할 때가 아니라 사실이 너무 많아서 투자자가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 버릴 때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미국 기업이고 원자력 연료 공급망의 한복판 우라늄 농축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대체로 같은 감정을 겪습니다. 오를 때는 뒤처질까 조급해지고 내릴 때는 내가 놓친 위험이 있었나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출발점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털과 직결된 질문 하나입니다. 헤일루입니다. 헤일루는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차세대 원자로가 요구하는 더 높은 농축도의 연료라는 뜻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우라늄은 캐낸 그대로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우라늄 속 성분의 비율을 조절해 발전에 맞는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농축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전은 비교적 낮은 농축도의 연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자로는 더 높은 농축도의 연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연료가 헤일루입니다. 그래서 헤일루가 부족하면 원자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발전은 멈출 수 있습니다. 미래 원전 이야기가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마지막에 막히는 지점이 연료 공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병목이 바로 헤일루입니다. 이 병목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연결되면서 시장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연료를 미국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커질수록 센트러스 에너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보통 정부 정책이 강하게 밀어주는 산업은 안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방향이 뚜렷해지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센트러스 에너지는 종종 반대로 보입니다. 정책과 계약, 생산 진척 같은 좋은 사실이 늘어날수록 주가가 더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은 의지이고 농축은 증명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연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와 기술, 규제 승인, 품질 검증, 안전 기준, 운송과 인도 절차까지 모든 단계가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바깥에서 이 내부의 속도와 비용 구조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보이는 증거는 많은데 그 증거가 언제 이익으로 굳어지는지는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서를 시간 순서로 놓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미국 에너지부가 센트러스 에너지 측에 헤일루 생산 계약을 부여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계약이 확정 단계로 들어갔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정부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개는 계약이 발표된 뒤에도 예산 집행, 세부 조건 확정, 일정 변경이 길게 이어져 실물 성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계약만으로 수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센트러스 에너지의 흐름은 비교적 빠르게 생산이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이 점이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례적 사건이 나오면 시장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준비가 원래 잘 돼 있어 속도가 빠른 것입니까? 아니면 데모 규모의 작은 성공을 먼저 만들어 상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2023년에는 단서가 더 강해집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하이오 피커턴 시설에서 농축 운영이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목표였던 헤일루 약 20kg을 조기 달성했다고 언급합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생산이라는 의미도 덧붙습니다. 이 대목이 크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공정은 지연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장비 튜닝, 수율 문제, 품질 기준 충족, 규제 검증이 예상보다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기 달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다음 단계도 빠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미스터리입니다. 20kg은 상징적으로는 크지만 상업적으로는 작은 규모일 수 있습니다. 첫 성공은 가능하다는 증거이지 수익이 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수익이 나려면 생산 단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반복 생산해야 합니다. 꾸준히 사줄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이익을 남기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목이 어디인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성공이 오히려 과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은 작은 실망에도 크게 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또 하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헤일루 생산 계약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옵션을 행사했다는 발표입니다. 계약 연장은 긍정입니다. 정부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상업 성장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 의존이 줄고 민간 수요가 붙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이 계속 핵심 이벤트로 남아 있다면 아직은 정부가 길을 닦아주는 단계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 단계는 중요하지만 예산과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아 보여도 속도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900kg 인도라는 단서도 언급됩니다. 인도는 단순히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규제에 맞게 포장하고 운송하고 인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실물 시스템이 돌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미스터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진척이 곧 자본 소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늘리고 설비를 확장하고 품질을 안정화하는 과정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인도 소식은 동시에 더 큰 자금 필요라는 불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2025년 11월 5일 회사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은 약 7,500만 달러, 순이익은 약 400만 달러, 무제한 현금은 약 16억 달러로 언급됩니다. 숫자만 보면 든든하지만 투자자는 묻습니다. 왜 현금이 늘었습니까? 배경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빚이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는 큰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장 투자의 자신감인지 아직 현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호인지 바깥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더 강한 미스터리는 그 다음 날 2025년 11월 6일에 등장합니다. 회사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은 일정 시점에 일정 물량을 정해 공모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규모와 시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ATM은 시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겐 언제든 위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헤일루 서사가 뜨거울수록 시장은 희소성을 삽니다. 그런데 회사는 동시에 공급을 열어두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일회성은 상업화가 생각보다 자본 집약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그 자본이 공격인지 방어인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공격이라면 큰 성장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방어라면 불확실성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명확성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초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리스트는 유동성 개선과 기관 접근성 확대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업리스트가 곧바로 수익성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에는 관심이 커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ATM 같은 자본 이벤트가 겹친 상태라면 유동성 확대는 상승의 순풍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락의 가속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이 복잡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2025년 12월 5일 종가는 266달러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고 장후에는 소폭 반등 흔적이 남습니다. 시장은 헤일루 서사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본 조달 오버행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결과로 가격이 찍힙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센트러스 에너지의 내러티브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첫째는 헤일루 공급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수요입니다. 2022년 계약, 2023년 20kg 마일스톤, 2025년 6월 계약 연장과 900kg 인도 맥락은 수요가 허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자본의 조건입니다. 전환사채로 확보된 현금과 최대 10억 달러 ATM이 만들어내는 잠재 공급은 주당 가치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에서는 260달러 전후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지가 확인되면 단기 반등 목표는 285달러에서 290달러 구간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260달러가 무너지면 오버행 우려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에서는 290달러대 재돌파 후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안착이 나오려면 생산과 인도 누적 같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분기 단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기에서는 미국이 헤일루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한 관심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보상은 희소성만이 아니라 상업화 속도와 자본 구조 정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상장 및 비상장 또는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눈에 띄게 의심스럽거나 유난히 숫자와 공시가 어긋나 보이거나 반대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